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박영수 전 특검.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박 전 특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에게 변호사협회 선고자금 3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구성 등을 도와주는 것에 감사한 의미로 2014년 11월에서 12월에 서너 번에 걸쳐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만배 씨 등도 남욱이 선고자금을 직접 준 걸로 안다며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정영학 녹취록에선 이 3억 원이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에게서 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른바 50억 클럽 재수사가 시작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하도록 시킨 정황을 파악해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을 구속 사유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과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정말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미력한 저희들에게 많은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에는 과연 검찰 후배들이 검찰 선배인 박영수 전 특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혹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제기될 수 있는 의혹입니다만 네. 일단은 그냥 단순한 의구심이었던 걸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에 따라서 유무죄라든가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선후배라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불구속 수사가 이제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네.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혐의를 밝히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단순하게 이제 의혹이었던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민지숙 기자, 네. 박영수 전 특검이 받는 의혹, 혐의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크게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을 약정받은 점, 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으로 이 3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 등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네. 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의 지분 투자와 PF 대출 여기에 힘써주는 대가로 박 전 특검이 자문료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2014년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다만 나중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 대신에 대출을 내어주겠다는 1,500억 원 규모의 여신의향서 제출로 이렇게 방향을 조금 바꾸면서 추가로 5억 원을 전달받고 또 뒷돈 규모가 4분의 1 수준, 20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요, 박 전 특검이 받은 화천대유 고문료 2억 5천만 원과 이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 이런 돈들도 이 50억 원 약정설의 일부가 실현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 50억 클럽이라는 것과 관련한 김만배 씨의 녹취록도 공개가 됐었죠.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정말 다행인 거가 좀 큰 사이즈라서 고검장님 안 계셨으면 흔들. 자 50개가 몇 개냐 쳐볼게.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형고 박상복. 김재수 위원장, 사실 이제 대장동 이 50억 클럽이라는 게 사실 먼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먼저 언급을 했고 이렇게 지금 우리 들었던 이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제 박수영 의원은 사실은 과거에 경기도에서 부지사를 하면서 네. 성남시 사정을 좀 잘 아는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동 사건도 관련돼서도 당시 2021년 당시에 다른 의원들보다 다른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보다 좀
면밀한 이해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이라는 내용들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일파만 퍼지면서 50억 클럽이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런 취재들과 이런 수사들이 이제 시작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박수영 의원이 제기한 문제인데 이 50억 클럽과 관련돼서는 뭐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뭐 권순일 대법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계속 있었거든요. 네. 뚜껑을 열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혐의가 있는데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고 심지어 50억 클럽이라고 안에 이제 들었던 곽상도 전 의원 역시도 결국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거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맞냐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된 이상 앞으로는 좀 여기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좀 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지원 부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박영수 전 특검하면 그래도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는 평가를 지금까지 받아왔어요.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지금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대장동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2021년 7월 달에 수산업자 뇌물 사건 의혹 여기에도 관련돼 있고요. 보면은 이제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관련 의혹. 한마디로 말해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분이 이제 종합 선물 세트다 보니까 어떤 의심까지 요즘은 드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특검 때 태블릿 PC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증거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정말 증거였을까?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통째로 흔들리는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반 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모든 것이 꼬리가 잡힌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의혹들의 대부분이 우리은행이라든가 등 흔히 하는 말로 PF, 네. 개발 사업에 돈을 대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1년 반 동안 왜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당연히 검찰의 자기 식구 감사하기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식구가 아니라 사실은 빅브라더 아닙니까 이분이 검찰 세계에서 특수통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이제까지 수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 정도가 되면은 저는 국회에서 나서서 특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치민 변호사, 지금 박준영 부원장은 뭐 지금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장동 일당하고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서 죄질이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제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관계인들의 증거인멸 정황을 고려를 했을 때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화천대유 직원으로 있던 그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이제 빌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정을 이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박 전 특검의 딸이 이제 2021년 6월경에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8억 원가량의 이제 시세 차익을 얻은 점이 50억 약정과 연결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퇴직금으로 받기로 했던 5억 원을 합하면 화천대유를 통해서 박 전 특검 딸이 이제 받은 총액은 한 25억 원 정도 이제 수준인데 그 금액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50억 클럽에서 언급됐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이제 받았던 25억이라는 숫자와 이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박영수 전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되는 혐의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전부 아니다, 사실무근이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인이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의 무게를 더 실어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월 달에 앞서서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입장 밝힌 거에 따르면 혐의를 이제 완전히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본인이 뭐 참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알선을 해서 이제 금품을 받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허위의 진술에 의해서 이제 압수수색 당한 거다. 이렇게 혐의를 완전히 부인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구속이라는 어떤 사유에 이제 구속 사유가 인정이 되려면 증거인멸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에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보통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혐의를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을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돼서 실제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요, 이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있는데 대장건 사건의 지금 한 네. 축 50억 네, 클럽 네.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이 지금 검찰에서 청구가 됐습니다. 네네. 수사의 속도가 좀 나는 것 같습니까? 우유 거품 이렇게 다 네. 걷어내듯이 네. 그 정도만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수사의 본질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네. 뭐가 수사가 안 되고 있냐 하면 그 자금 조성에 대한 네. 거,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수를 통해서 그냥 덮어 씌워서 그냥 감싸려고 보자기 싸듯이 감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재수 위원장, 지금 추미애 전 장관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박영수 전 특검 통해서 보자기 싸듯이 싸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불리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가리기 위해서 그럼 박영수 특검이 보자기를 싼다는 이야기인 건지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하튼 계속 이제 추미애 장관이 대선 국면에서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름의 검찰 카르텔 계속 이런 거를 주장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혹시 정권과의 연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듯이 대장동의 핵심 인물은 결국 이 모든 행정권을 쥐고 있었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의 혐의가 검찰에서 어떻게 진행하라고 어떻게 수사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겠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몸통, 그러니까 최종 결재권자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지금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신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박영수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대장동의 몸통이 결국 이재명 대표라는 사실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진영 부원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재명 털은 만큼 박영수도 털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수백 회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의 검사들 동원해서 수사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누가 돈을 대느냐 하는 겁니다. 돈이 어디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시작하죠. 그 부분에 지금 우리은행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나은행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박영수 특검이 관련이 있다라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1년 반 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은 인허가권자입니다. 인허가권은 돈이 있고 사업이 진행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이야기 했다고 했잖아요. 돈의 흐름을 먼저 추적하라. 네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수사를 안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대장동 사업의 시드머니가 됐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박영수 특검이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게 법률적으로 일사부재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박영수 특검을 적당히 수사하고 적당히 징벌해가지고 이미 사건을 끝내버린다.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2월 달에 통과가 돼서 진행될 때 이미 수사 끝났어. 우리 솜방망이로 한번 때렸으니까 이미 끝난 거야. 이렇게 해서 털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물타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투자를 하도록 도와주면 200억 상당의 땅과 상가 등을 주고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까지 지원해주기로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은행 참여는 끝내 불발됐지만 우리은행은 대신 1,5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겠다며 여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데 그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하고 이외에도 50억 원 상당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대출 업무에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특검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시키는데 역할하셨나요? 박 전 특검은 지난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판단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검찰청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은행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고 보고 최근 2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빌린 11억 원,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측에 입금한 5억 원의 성격 등도 조사 중입니다. MBN 취재 결과 검찰은 진술 등을 토대로 5억 원이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에서 박 전 특검, 김만배를 거쳐 다시 이 씨에게 돌아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 흐름 속에 5억 원이 알선 수재의 금원이 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기성 씨는 MBN 취재진에게 김만배 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여러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네, 아시다시피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이 당시 상황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우리은행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의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반대로 우리은행은 끝내 불참하게 됐는데 대신 1,50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며 여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우리은행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도 처음 약속받은 200억 원에서 줄어든 50억 원을 받기로 됐고 이른바 50억 클럽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억 클럽이라는 게 처음 말이 나왔을 때 그때도 박 특검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정영학 녹취록에 50억 클럽이 등장하면서 박 전 특검도 재작년 11월과 지난해 1월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유 등을 캐물었지만 기소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이번 수사팀은 혐의 규명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사업을 돕는 대가로 측근 양재식 변호사가 먼저 돈을 요구해왔다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 등을 확보했고요. 또 박 전 특검과 친분이 있는 김종원 전 부행장이 대출 참여 결정에 관여한 걸로 특정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판단해 박 전 특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수사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네, 박 전 특검은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을 놓고 구속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박 전 특검이 고령이고 공인인 점도 감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박 전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일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특별한 사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어질까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선을 갈랐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에서 같이 수사를 하기도 했고 친분도 있어 봐주기 수사 우려가 제기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도 봐주기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실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연말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 검찰도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50억 클럽 관련 수사는 지금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수사 대상은 누가 될까요? 아직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도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대상을 언급하는 건 좀 이를 것 같은데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다음 수사 대상일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총장은 김만배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해당 변호사는 김 씨의 자금 은닉을 도왔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김만배 씨가 자주 드나들었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기도 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도 다음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거주 중인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검찰이 이곳과 박 전 특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씩을 약속받았다는 유력 인사들의 의혹 사건입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김 씨의 대장동 사업 준비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대장동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합류하도록 돕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특검보를 지냈던 양재식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우리은행 본사 등도 압수수색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양 변호사도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시키는데 역할 하셨나요? 그 대가로.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조만간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